자, 제1회 망한 베이킹 선발대회, 줄여서 망배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이제 마들렌 사연인데, 바닥이 진한 게 아니라 좀 위에 색깔이 좀 진하게 나왔다. 제가 생각할 때는 컨벡션 오븐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컨벡션 오븐은 거기에 이제 모터가 달려있어서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은 위아래 열이 이렇게 순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쪽만 구움색이 진해지지 않고 이제 전체적으로 모든 면이 구움색이 이렇게 갈색이 되는데, 바닥 부분이 너무 연한 건 아랫불이 약할 수도 있고, 위에가 색깔이 너무 진한 건 윗불은 상대적으로 너무 높았던 게 아닐까. 근데 플렉시판이라고 아래가 연하다기보다는 오븐 온도 문제겠죠? 자, 두 번째. 망한 파블로바는 이게 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화이트 초콜릿 같이 생겼어요. 여기 보시면은 끈적끈적한 시럽처럼 매트에 달라붙어 있거든요. 이게 덜 익으면 이렇게 돼요, 파블로바가. 그러니까 흰자랑 설탕을 머랭 쳐서 파블로바 반죽을 만드는데, 흰자에 설탕이 녹거든요. 흰자는 수분이 많잖아요. 근데 덜 익으면 겉은 익고 속은 안 익으니까 속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시럽의 끈적끈적한 형태로 남는 거거든요. 파블로바는 특히 이렇게 큰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몇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저온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수분을 바짝 말려줘야 되기 때문에 덜 익은 게 일단 큰 원인이에요. 그리고 같은 분이신데 배꼽이 안 터진 마들렌을 베이킹 파우더가 굉장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 어떤 레시피에 따라서는 파우더랑 베이킹 소다를 같이 넣는 경우도 있어요. 더 잘 부풀게 하려고. 근데 이 정도로 배꼽이 안 난 건 팽창제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버터 온도도 상관있죠. 버터를 고온에 반죽을 넣으셨을 경우에 베이킹 파우더의 활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마들렌 반죽은 보통 숙성해서 굽잖아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냉장고에 숙성을 하거든요. 근데 뜨거운 반죽을 미리 부어놓으면 파우더가 미리 반응을 빨리 해버리는 거예요. 이미 고온에 반응을 해버리고, 아니면 활성이 죽었을 수도 있고, 그러고 나서 숙성을 오랫동안 거치다 보니까 팽창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잃지 않았을까. 온도가 낮았을 때 안 터졌던 적이 있었어요. 온도가 낮았을 때도 안 터질 수 있어요. 생각보다 마들렌은 좀 고온에 구워요. 180도, 190도 이 정도에 굽는데, 저온에 굽게 되면 윗면이 천천히 익어요. 마들렌 보통 이렇게 움푹하게 생겼잖아요, 텔이. 그러니까 테두리는 빨리 익고, 안 익은 반죽이 중앙으로 모여서 이 중앙에 모인 반죽의 수분이 수증기로 이제 증발을 하잖아요. 팽창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게 솟아오르는 거란 말이에요. 저온에 구우면은 윗면이 천천히 익어서 그래서 배꼽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븐 문제일 수 있고, 반죽의 팽창제 영향, 세 번째는 저온에 굽진 않았는지. 망한 말차 쿠키라고 이렇게 구운 쿠키가 되게 많았어요. 가장 큰 거는 반죽의 온도인데, 반죽을 팬닝할 당시에 반죽 온도가 너무 높았던 게 원인이 됐을 것 같아요. 반죽이 미지근한 상태에서 오븐에 넣으면 열을 빨리 받아서 빨리 버터가 녹아요. 로투스 스콘을 레시피 그대로 똑같이 했는데, 근데 반죽이 스콘 반죽 같지가 않아요. 물론 제가 그 호야님의 그 스콘이 어떤 스콘인지 잘 몰라서 반죽이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스콘은 이렇게 질척거리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반죽이 막 묻어있어요. 근데 이렇게 밑바닥이 얇게 타는 경우는 이거예요. 반죽 온도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오븐에 넣자마자 이 밑에 팬닝한 부분이 빨리 녹아서 옆으로 퍼지기 시작하는데, 스콘을 조금 그 모양을 잘 살아있게 반죽을 하려면 버터를 좀 차갑게 준비하시고, 버터를 녹이면 잘 퍼지는 반죽이 될 수가 있어서 녹지 않게끔 반죽을 하시면 이렇게까지 퍼지지 않을 수 있어요. 레시피를 저도 못 먹는 게 베이킹 같아요. 화이트 초코로 만들었대요. 다크 초콜릿을 해야 되는 거를. 다크 초콜릿이랑 화이트 초콜릿은 성질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다크 초콜릿은 카카오 메스가 들어가는데, 화이트 초콜릿은 카카오 메스가 없어서 하얗죠, 색깔이. 그리고 카카오 버터가 굉장히 많아요. 유지방도 많고 설탕도 많아요. 초콜릿이란 이름이 붙긴 했지만 다크 초콜릿 대신에 화이트 초콜릿을 바꾸면 망할 수 있어요. 완전 묽어지고. 그래서 함부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타공 매트도 감당하지 못해. 그러니까 보통 타공 매트를 깔고 쿠키나 뭐 스콘 이런 거 구우면 바닥이 좀 덜 퍼지는데, 그것도 막지 못한 쿠키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분도 사진을 3개를 보내주셨어요. 머핀을 아니, 이게 머핀 틀에 구웠다고 다 머핀이 아니거든요. 버터가 녹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총체적 난국이에요, 이게. 이게 기공이 너무 많은 걸로 봐서 계란을 섞을 때 계란의 거품이 너무 많았다든지. 징그러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아이싱이 문제예요. 이게 마들렌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사실 마들렌 우리나라에서 배꼽이 중요하지만 외국에서는 이 주름만 잘 잡혀도 잘 구운 마들렌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들렌 문제는 아닌데, 이 아이싱이 너무 묽습니다.
또 이렇게 뿌려먹는 아이싱은 액상 재료에 분당을 섞어가지고 점도를 맞추는데 물이 너무 많아요. 뭐 우유가 됐든지 간에. 네, 이거는 이제 아이싱을 뿌리기 전까지는 괜찮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물론 바스크 치즈케이크를 태우는 게 맞긴 한데 이거 너무 태우셨어요. 모양 자체가 나쁘진 않아. 근데 온도 너무 높았어요. 다이어랍니다. 이제 에그타르트 나왔네요. 에그타르트도 홈베이킹 하시는 분들 많이 만드는 품목이죠? 이게 에그타르트인가요? 일단 이분은 그게 없어요. 그냥 철판에 냅다 부으셨어요. 몰드에 받쳐서 구워야 돼요. 왜냐면 에그타르트는 반죽이 굽기 전까지 굉장히 열어요. 그 타르트지도 덜 익은 상태라서 말랑할 거고 필링은 거의 액상 재료잖아요. 그냥 유산지만 깔았다고 이게 굽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이 사진 보면 이건 몰드가 있거든요? 이게 종이컵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왜 받치고 구웠는데 이거는 안 받치셨을까? 근데 이게 보니까 이제 오븐이 좀 작잖아요. 이게 오븐형 에어프라이어 같거든요? 12리터 정도 되는? 구움새 위에는 좀 진해요. 근데 이게 안에가 하나도 안 익었잖아요. 이거 약간 작은 오븐의 특성인데 열이 골고루 순환이 안 돼요. 이게 순환이 안 되니까 윗불만 쐬서 위에는 굽고 속까지 안 익은 거예요. 이 열을 낮추고 좀 오래 구우시고 몰드 이렇게 꼭 받쳐서 구우시길 바랄게요. 이분도 사진을 3개를 보내주셨어요. 가운데로 잘 안 터지고 안 익었다. 더우 파운드 성공? 파운드가 가운데로 잘 터지려면 한 10분 정도 굽고 위에가 살짝 이글랑말랑 할 때 꺼내가지고 칼로 칼집을 내주면 이렇게 뽕긋하게 부풀거든요?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확인하려면 꼬지 테스트 하시면 됩니다. 레시피는 30분이어도 내 오븐은 30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쑤시개나 꼬치인 같은 걸로 바닥까지 찍어보는 거예요. 파운드 케이크는 뭐 부스러기 같은 건 묻어도 괜찮은데 걸쭉한 반죽이 묻어있으면 덜 익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구움색이 굉장히 진하잖아요. 이거 보시면 겉에 색깔이 굉장히 진한 거는 오븐 온도가 일단 높아요. 오븐 온도를 좀 낮추고 더 오래 구우시면 가운데까지 익을 수 있어요. 아이싱 사탕으로 하는 건지 모르고 초콜릿을 녹여서 겨우 완성했다. 초콜릿은 온도가 정확하지 않으면 너무 묽거나 너무 뻑뻑하거나 그래서 그런 작업이 어렵지 않으셨을까? 근데 이제 모양 자체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도 해골 초코 쿠키 눈알이 다 부서졌다 이랬는데 뭐가 문제지? 초콜릿 드리즐하고 뭐 이런 거는 뭐 개성이니까 그런데 이제 뭐 쿠키 자체가 문제가 있진 않아요. 이게 모양도 일정하게 잘 구우셨고 야, 이게 부서졌다고 망했다고 해주셨는데 이게 무슨 재료로 이 하얀색을 만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 자체로 봤을 때는 망한 베이킹은 아니다. 진지하게 구운 쿠키라는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홈베이킹 하시는 분들 특징인데 집에 있는 그릇 다 꺼내. 계란이 왜 저기 있나요? 이 사진을 보고 드릴 말씀이 있는데 뭐 이거 태우는 거는 뭐 태우실 수 있어요. 알룰로스 함유된 식품의 이미지가 알룰로스 제품인 것 같아요. 저는 베이킹 할 때 가능하면 설탕 대체제 안 쓰는 방향으로 좀 추천을 드리거든요. 일단 당도를 정확하게 맞추기 어려워요. 너무 달 수도 있고 안 달 수도 있고 구워진 모양이 내가 본 것과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특히 제 레시피라면 설탕 대체제를 안 쓰는 걸 저는 추천하긴 하는데 근데 진작에 구우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제 이런 버터쿠키류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조금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듯해요. 일단 모양 자체는 괜찮다. 어디서 들었는데 설탕이 구움색 결정한다고도 들었어요.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설탕의 역할이 굉장히 많은데 카라멜라이제이션이랑 두 번째가 마이야르 반응이에요. 이 두 가지가 구움색이 갈색으로 변하는 건데 설탕을 너무 줄이면은 구움색을 아무리 오래 구워도 열이게 나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설탕이나 대신에 넣는 뭐 전화당, 물엿 이런 거는 또 구움색이 엄청 빨리 나거든요. 마이야르 반응이 활발해서. 그래서 구움색에도 영향을 줍니다. 너무 웃긴 건 나 우리 회사에서는 파티시라서 다들 탕크 내셨어. 회사 한정 파티시여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가 비밀로 하라고 했는데 저한테 보낸 이상은 비밀 없죠. 스토리를 보니 망한 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지? 과자의 느낌이 아니라 속이 하나도 안 익었다. 부모님이 드시고 싹 갖다 버려라. 원래 에어프라이어 베이킹이 이런 게 조금 어려워요. 온도 조절이 정확하지가 않아가지고. 다음 사연 볼게요. 이분은 제가 진짜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마들렌 사연 중에 이분이 제일 진심이에요. 이제 오븐이 스메그 오븐인 것 같아요. 저도 스메그 오븐 쓰는데 내부가 되게 똑같이 생겼거든요. 3분 뒤에는 이 정도 익었고 170, 180도에서 5분 뒤에는 이렇고 2분 경과하니까 터져서 흐르기 시작했어요. 틀을 바꿔가지고 온도를 높이니까 되게 빨리 매트해진 거 보여요? 표면이 금세 익은 거예요. 180도로 구울 때는 여기가 조금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덜 익은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볼록하죠. 온도를 높여서 표면이 좀 빨리 굳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도 또 대환장 콧물 파티가 일어납니다. 이게 실제 콧물은 아니고 베이킹 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마들렌 배꼽에서 콧물 흘렀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심지어 5분 30초, 구운 지 5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콧물이 흘렀다는 거예요. 이 콧물이 왜 흐를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온도고 두 번째는 레시피예요. 이 표면을 왜 강조를 했냐면 3분밖에 안 지났는데 표면이 거의 다 이제 익어서 매트해지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표면이 구워서 막혀 있으니까 덜 익은 반죽이 빠져나갈 곳을 찾아서 이렇게 흐른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너무 높은 게 문제였어요. 어떤 레시피, 너무 묽은 레시피는 콧물이 더 많이 흐른 경향이 있거든요. 팬딩할 때부터 뻑뻑하고 매트한 반죽은 이렇게까지 콧물이 흐르지 않아요. 냉장 숙성을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줄줄 흐르는 질감이었으면 더 이렇게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같은 분이신데 아까는 콧물이 흐른 게 문제였는데 이제는 콧물은 안 흐르는데 옆으로 쏠렸어요. 레시피를 바꿔서 다른 걸로 구웠더니 일단 배꼽 자체는 잘 생겼잖아요. 콧물 안 흐르고. 레시피의 배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옆으로 쏠린 거는 오븐 열풍이 한쪽으로 세서 그래요. 저도 그런데 마들렌 구울 때 한 번 틀을 돌려줘요. 왜냐면은 제 스맥 오븐은 한쪽 열이 좀 많이 세요. 틀을 안 돌려주고 계속 구우면 센 쪽으로 열이 많이 가서 기울어지는 그런 마들렌이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12분을 굽는다 하면 7분에서 8분 정도 지났을 때 틀 돌려주세요. 그러면은 기울어지지 않는 마들렌 구우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사연인데 이번이 조금 웃겨요. 친구랑 원데이 클래스 갔다가 녹차 초코 다크화즈를 만들었는데 이거 어떡하지? 더 문제는 이건데 삼계탕 안에 넣는 그 다크화즈 반죽도 그렇고 머랭을 섞어서 마무리하는 반죽은 그 머랭의 볼륨이 죽으면 안 돼요. 그럼 묽어져요. 끝끝내 녹차 초콜릿 필링을 더 주시며 집에 가서 연습하란 말만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다음 사연 보실게요. 단팥빵 사연이에요. 옛날 빵집 가시면 동그란 약간 도넛처럼 가운데가 쏙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부풀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누르는 힘이 조금 약하셨던 것 같고 팥이 중간에 안 들어가 있는 거는 성형이 미숙해서 그래요. 반죽을 약간 넓적하게 밀어편 다음에 거기 안에 팥을 넣고 잘 오므려줘야 되는데 그 테크닉이 좀 어려워요. 오므렸을 때 그 빵 반죽이 너무 많으면은 뒤집었을 때 위에 있고 아니면 너무 밑에 있고 아니면 옆으로 쏠려 있고 그게 빵 반죽의 소를 오므릴 때 그 테크닉이 부족해서 그래요. 이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저도 그거 잘 못해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예쁘게 오므리는 게. 자, 이분도 시청자분이신데 자, 첫 번째는 티라미수예요. 티라미수 만들 때 쓰는 그 쿠키 있잖아요. 사보야르디 쿠키. 그게 휘어진 모양인 것 같거든요. 에스프레소도 넣고 뭐 설탕도 넣고 하는데 그건 적고 물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축축한 식감이 돼서 이렇게 휘지 않았나. 이게 쿠키슈가 문제인데 쿠키 도우 자체는 잘 올리셨어요. 근데 이게 보시면 하나도 안 부풀었죠. 자고로 슈라고 하면은 가운데가 뻥 뚫려 있어야 잘 구운 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 100% 호화 문제예요. 이거 왜냐면 구음색 자체도 문제가 없고 호화를 제대로 했어도 계란을 너무 많이 투입하면 반죽이 너무 액상화되고 묽어져서 안 부풀어요. 보통 계란 문제보다 호화일 때 더 떡져요. 이게 이 반죽이. 딱이 이렇게 들리는 경우에는 그 타공 매트 쓰면 이거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슈 옛날에 구울 때 이렇게 구워진 적 있었거든요. 그때 슈라는 거를 처음 만들어 봤을 때였는데 코팅이 되게 맨들맨들 해가지고 바닥에 엄청 두꺼운 냄비 있거든요. 그거를 썼는데 스텐 냄비에다가 데세쉐를 하면 바닥이 좀 늘러붙어요. 슈 반죽이. 그때가 데세시가 좀 적절한 정도인데 그게 안 보이고 너무 매끈매끈하니까 얼마나 볶아졌는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볶았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계란 엄청 많이 먹었어요. 평소에 뭐 2개 써서 완성하는 거였다면 3개 정도 계란 투입했을 때 그나마 농도가 잡히고 또 구웠을 때는 딱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때. 이분도 또 슈가 나왔네요. 슈 성공해본 적이 없어요. 제 유튜브 영상 중에 슈 완성 정보 그거 보시면은 진짜 돈 많이 되실 텐데 호화 정도랑 계란량 이런 거 비교해가지고 만든 영상이 있거든요. 또 두 번째 사진은 이렇게 한쪽으로 터지는 경우 아마 경험하신 분들 꽤 많을 거거든요. 반죽이 밑에서부터 점점점점 채워지면서 팬닝이 돼야 되는데 짤 때 너무 위에 있으니까 원을 돌면서 막 지그재그로 팬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한쪽으로. 머핀이 되었든 컵케이크가 되었든 컵에 담아서 뭔가 반죽 팬닝할 때는 틀 바닥에서 조금 한 2cm 정도 띄어서 그대로 쭉 짜서 팬닝하면 딱 좋아요. 이거는 이제 베이글인데 베이글 성형 어려운 거 저도 알아요. 베이글이 끓는 물에 한번 데치잖아요. 끓는 물에 한번 데치면 이렇게 쪼글쪼글해져요. 오븐에 구워지면서 이렇게 팽팽하게 펴지는 거거든요. 구음색 이런 거는 너무 멀쩡해서 이렇게 들쭉날쭉한 거는 연습하시면 돼요.
제 빵은 내가 빵 반죽을 성형한 그대로 정직하게 구워지기 때문에 요령이 없고 그냥 무조건 연습해서 잘 만들게 연습한 수밖에 없어요.